안녕하세요. 수익률이 시원한 한방경매 박시우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아주 요새 날씨가 화창해져서 마음도 좀 화창한 기분입니다. 오늘 강의는 우리가 임대차, 부동산 임대차에 대한 것들을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하는데, 임대차 기간도 알아보고, 그 다음에 처음 약정한 기간이 지나고 다시 한번 그 기간을 연장하는 계약갱신 요구권, 그리고 묵시적 갱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민법상 임대차,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 등에 관련된 기간에 관한 것으로서, 먼저 계약상 약정한 기간이 있고, 그 다음 묵시적 기한 연장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권리가 있는 계약 갱신 요건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대차 기간은 민법상 기간 규정 조문인 민법 제651조는 삭제가 되었습니다. 민법 651조 규정은 2016년 1월 6일 법률 제137105에 의해서 삭제되었는가, 그 이유가 2013년 12월 26일 헌법재판소에서 유연 결정된 이 조를 삭제한다고 해서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럼 좀 궁금하시죠? 삭제 전에 조문 내용은 어떤가? 651조 임대차 존속기간이라는 제목으로 1항에서는 석조, 석회조, 연화조 또는 이와 유사한 권고한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나 식목 체험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임대차 존속 기간은 20년을 넘지 못한다. 당사자의 약정 기간이 20년을 넘는 때에는 이를 20년으로 단축한다. 이 항에서는 천항의 기간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 그 기한은 갱신한 날로부터 10년을 넘지 못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조문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례를 보면 2011 헌바 234에서 임대차 계약을 통하여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임차물 관리 및 계량 방식의 설정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임대인 또는 소유자가 임차물의 가장 적절한 관리자라는 전자의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제한함으로써 임차물 관리 및 계량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것은 임차물의 관리 소홀 및 계량 미비로 인한 가치 하락 방지라는 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한 최소한의 수단이라고 볼 수 없는 바, 이 사건 법률 조항은 제정 당시에 비해 현재의 변화된 현재의 사회경제적 현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20년이 넘는 임대차를 원할 경우 우회적인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게 함으로써 사적 자치에 의한 자율적 거래관계 형성을 왜곡하게 하고 있고, 토지 임대차의 경우 견고한 건물 소유 목적인지 여부에 따라 이 사건 법률 조항의 적용 여부에 차이를 두는 것은 소유 건물이 견고한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도 있어 이에 대한 분쟁이 유발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건축 기술이 발달된 오늘날 견고한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임대차 존속기간 제한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에 되기에는 부적절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하 매설물 설치를 위한 토지 임대차나 목조 건물과 같은 소위 비견고 건물의 소유를 위한 토지 임대차의 경우 이 사건 법률 조항으로 인해 임대차 기간이 갱신되지 않는 한 20년이 경과한 후에는 이를 제거 또는 철거해야 하는데, 이는 사회 경제적으로도 손실이 아닐 수 없는 바, 이 사건 법률 조항은 입법 취지가 불명확하고 사회 경제적 효율성 측면에서 일정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과연 금지 원칙을 위반하여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좀 정리해 보면
임대차 기간은 그간은 상한선 제한이 없어졌다고 할 수가 있고, 전세권인 경우는 기한이 10년의 최장 기간의 제한이 있고, 지상권의 경우는 견고한 건물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최단 기간 30년의 기한 제한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 다음은 전세권에 관한 기간 규정입니다. 먼저 민법 312조 전세권의 존속기간 조문을 봐야 됩니다.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한다. 당사자의 약정기간이 10년을 넘을 때에는 이를 10년으로 단축한다.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할 때는 이를 1년으로 한다. 전세권의 설정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10년을 넘지 못한다. 건물의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전세권자에 대하여 갱신 거절이 통지 또한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그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상권에 대한 기간에 대한 조문도 궁금하시겠죠? 민법 280조 존속기간을 약정한 지상권 조문에 나옵니다. 1항에서는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한을 다음 연함보다 단축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호에 보면 석조, 석회조, 연화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30년, 2호 전호 이외의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는 15년, 3호 건물 이외의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는 5년입니다. 2항에서는 전항의 기간보다 단축한 기간을 정할 때는 전항의 기간까지만 연장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지상권에서 존속 기간을 정하지 않을 때에는 적용하는 기간에 대한 규정으로는 민법 281조를 들 수 있는데, 존속 기한을 약정하지 않은 지상권 조문에 나옵니다.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는 그 기간은 전조의 최단 존속 기간으로 한다. 지상권 설정 당시에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은 전조 이후의 건물을 소유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기간 규정과 상가임대차보호법 기간 규정은 그 내용이 좀 깁니다. 그래서 블로그를 참조를 한번 해주시고요. 제가 서두에 설명드렸던 묵시권 갱신을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임대차 기간에 대해서 알아봤고, 지금부터는 기간이 만료되었구나. 만료되기 전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아무런 말이 없는 경우에 그 임대차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한 제도로서 묵시적 갱신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민법 규정을 봐야겠죠. 민법 639조 묵시의 갱신의 제목으로 1항에서는 임대차 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 일을 하지 않은 때에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당사자는 635조 규정에 의해서 해지의 통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항에서는 전항의 경우에 전 임대차가 대하여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기간의 만료에 인해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규정을 풀이하여 보면 임차인의 법률 관계가 민법을 적용받는 경우 묵시적 갱신은 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어떤 행동을 요구하지 않고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상호간 아무런 말이 없는 경우에 묵시적 갱신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묵시적 갱신으로 들어가면 기간도 역시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들어가지만, 임대차와 임차인 중 한 사람이 그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원하는 경우는 해지 의사를 상대방에게 표시하면 임대인이 표시한 경우는 6개월이 지나면 해지되고, 임차인이 해지한 경우는 1개월이 지나면 해지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십시오. 그 근거 조문이
민법 635조입니다. 635조 기한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의 해지 통고 조문에 나옵니다. 1항에서는 임대차 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2항에서는 상대방이 전항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각 호의 기간이 거부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이로는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6월,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1월, 서두에 설명했죠. 이호는 동산에 대하여는 5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인 경우 묵시적 갱신에 대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6조 계약의 갱신과 제6조의 2조 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에 관한 조문으로 규정하고, 조문과 판례는 제가 블로그글로 자세히 써놨습니다. 이 방대한 양이고 법을 제가 계속 얘기를 하면 듣는 분이 좀 지칠 수가 있어서 요거는 블로그글로 대신하겠습니다. 상가 임대차보호법 규정 조문 상가 건물에만 있는 계약 갱신 요건 역시 블로그글로 자세히 서술을 했습니다. 글이 이거는 좀 어려워요. 제가 말해도 여러분들이 한 번에 습득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오늘 제가 왜 이런 주제를 강의로 정했는가 하면, 부동산에 관해서 이야기를 너무 소설처럼 너무 흥미주로 써진 글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 글들이 베스트셀러라고 버젓이 서점에서 판매들이 되고 있죠. 과연 그런 글들을 읽고 사람들은 그 글에서 어떤 지식을 얻을 수가 있는지 정말 저는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서울의 32평형 아파트 전세 보증금이 5억이 넘어간 지 좀 됐죠. 평범한 회사원 급여로 10년을 넘게 모아도 그 금액을 모을 수가 없고, 그 거래는 굉장히 어려운 건데, 이런 거래들을 소설처럼 쓴 글에서 과연 일반인들은 어떤 지식을 얻고 있겠습니까? 허상만 가득한 지식을 얻지 않을까.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글을 써도 못 알아보는 경향이 있고, 그저 좀 즐거운 글,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글만 찾는 경향이 있죠. 부동산에 관한 글은 절대 즐거운 글로 쓸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부동산 글에서 즐거움이 묻어나면 그 글은 여러분한테 어떤 이익을 줄 수 있는 글이 아닌 죽어있는 지식과 말초적 신경을 자극하는 그냥 잠시의 유의를 주는 글입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어렵게 쓰는 것도 여러분들한테 좀 많은 도움이 되고자 쓰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도 느끼시듯이 읽어보시면 느끼실 겁니다. 임대차 기간에 관한 사항은 절대 상식이 아닙니다. 법률적 규정으로 된 정확한 법적 지식입니다. 그러니 제발 아무에게나 임대차 기간에 대해서 묻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지식은 아무나 알려줄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날씨도 풀어지고 이제 대선도 지나면 새로운 또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부동산의 향후 향방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 부동산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미 도박장이 됐고 투기장이 된 지 오래됐습니다. 돈이 많고 힘 있는 자들이 끌고 가는 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법을 아시고 많은 상식과 지식을 가득 머릿속에 채우셔야 합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